2022년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 언자노 앨리스. 오늘은 2022년 오스카 여우조연상 후보의 네 번째로 언자노 앨리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자노 앨리스는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는데 그녀는 명문 브라운 대학을 졸업했고 나중에 뉴욕 대학의 TCE 예술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오프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공연을 했고 많은 영화에 출연했으며 텔레비전에 출연을 했습니다. 영화에서는 맨 오브 오너, 언더커버 브라더, 레이, 그리고 도움에서의 역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앨리스는 2015년 미니 시리즈 흑인의 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번엔 그녀를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르게 한 영화 킹 리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킹 리차드는 극장 개봉과 함께 HBO 맥스에서 동시에 공개되었는데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와 비너스 윌리엄스 자매를 훈련시켰던 아버지 리차드 윌리엄스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테니스는 백인들의 스포츠로 두각을 나타내려면 어릴 때부터 유명한 코치에게 배워야 했고 부모들의 열성적인 교육열도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아이를 테니스의 최고로 만들 결심을 한 리차드 윌리엄스는 아이가 태어나기 2년 전에 78페이지에 달하는 챔피언 육성 계획을 만들고 태어난 뒤에는 이 자료를 들고 다니며 코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코치들이 비웃었는데 윌리엄스는 두 딸 비너스와 세레나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직접 두 딸을 가르치기로 합니다. 윌리엄스 가족이 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컴튼은 언제 총에 맞을지 모르는 위험한 지역으로 아버지는 불량배들의 접근을 차단하다 그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기도 합니다. 두 소녀는 아버지의 불굴의 헌신과 어머니의 균형 잡힌 시각 및 통찰력 아래에서 컴튼의 형편없는 테니스 코트에서 연습을 거듭해 부정적 예측과 전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던 불리함을 극복해 나갑니다. 윌 스미스가 리처드 윌리엄스를 연기했는데 확신과 허풍, 성공에 대한 열망과 겸양, 자부심과 열등감 사이에 놓인 특이한 인물을 절묘하게 연기해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의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킹 리차드는 나무주연상을 포함해 작품상, 여우조연상 등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언자노 앨리스는 두 딸의 엄마 브랜디 윌리엄스로 출연했습니다. 이번엔 언자노 앨리스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리스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 미시시피 주 매그놀리아에 있는 할머니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브라운 대학교로 편입하기 전에 투갈루 컬리지에 다녔고 그곳에서 학사를 마쳤는데 브라운 대학교 시절 학생 연극 활동을 했으며 뉴욕 대학교의 TCE 예술대학원에서 연기를 공부했습니다. 1995년 앨리스는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템페스트 브로드웨이 리바이벌에서 프로스페로의 상대 역인 아리엘로 출연해 연기 데뷔를 했고 그 후 그녀는 폭스 경찰 드라마 시리즈인 뉴욕 언더커버로 스크린에 데뷔를 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앨리스는 에드의 넥스트 무브, 데저트 블루, 인투 딥, 그리고 맵 오브 더 월드 등에서 조연을 맡았습니다. 2000년 앨리스는 조지 틸만 주니어의 드라마 영화 맨 오브 아너에서 쿠버 구딩 주니어의 상대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2001년 앨리스는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코미디 드라마 영화 러브리 앤 어메이징에서 조연을 맡았고 2002년엔 액션 코미디 영화 언더커버 브라더에서 에디 그리핀과 함께 주연을 맡았습니다. 2011년에는 테이트 테일러 감독의 시대극 도움의 메이드 중 한 명인 율라 메이 데이비스 역으로 출연하여 앙상블 캐스팅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앨리스는 CBS의 시리즈 멘탈리스트에서 매들린 하이타워 역으로 출연했으며 2012년 ABC 미니 시리즈 미싱에서 애슐리 저드의 가장 친한 친구 역을 맡았습니다. 2014년 앨리스는 로렌스 힐의 2007년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국제 공동 제작 서사시 미니 시리즈 껌둥이들의 책의 주연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2015년에 초연되었고 앨리스는 그녀의 연기로 평단의 갈채를 받았는데 크리틱스 초이스 텔레비전 어워드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2016년 앨리스는
1831년도에 반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역사 드라마 영화 국가의 탄생에서 공동 주연을 맡았습니다. 2019년에는 넷플릭스의 미니 시리즈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출연해 프라임타임 에미상 리미티드 시리즈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언자노 앨리스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없어 대신 그녀가 남긴 의미 있는 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에는 얼굴이 없고 통증에는 일정한 적응 방법이 없습니다. 고통은 보편적입니다. 모든 배역이 잠재적인 애인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같이 자고 싶은 사람인가? 그들은 나의 삶에 대한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는가? 내가 울음소리를 내고 광대가 날 다시 웃게 만들라고? 네라고 답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다양한 캐릭터와 도전적인 것들을 연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안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과 같은 많은 실용적인 것들이 저의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는 스토리텔링이 풍부한 사회에서 자랐습니다. 예술의 소비자인 저에게 있어서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티스트 지망생인 저에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 현재 제가 선택한 장르는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자노 앨리스의 출연 영화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브 오너, 조. 1943년 켄터키주의 가난한 소작인의 아들로 태어난 칼 브레이셔는 더 나은 삶을 찾아 집을 떠나는데 그에게 아버지는 절대로 멈추지 말고 최고가 되라고 격려해줍니다. 그 후 칼은 새로 결성된 해군 조직에 입대하는데 약 2년 동안 100여 통의 편지를 보낸 끝에 마침내 해군 다이빙 스쿨에 입교를 허가받습니다. 칼의 훈련 장교인 빌리 썬데이는 영예로운 해군 최고 수석 다이버이지만 한편으로 유명한 트러블 메이커로 훈련병들을 혹독하게 다루기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혹독한 훈련과 빈정거림으로 칼을 몰아세우지만 최초의 흑인 해군 다이버가 되겠다는 결심을 세운 칼은 동요되지 않고 묵묵히 훈련에 임합니다. 언더커버 브라더, 시스터걸. 흑인 조직원들은 흑인 문화를 없애려는 조직을 방해하기 위해 침입을 하는데 시스템의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한 익명의 사람이 나타나 액션을 뽐내며 경비병들을 제압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언더커버 브라더입니다. 흑인 문화를 없애려는 조직은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던 장군에게 비밀 약을 투약했습니다. 장군은 약의 효과로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를 본 흑인 조직은 대안을 찾기 위해 언더커버 브라더를 찾아가게 됩니다. 레이, 메리앤 피셔. 흑인 소년 레이는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7살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아들이 혼자 당당히 살아가길 원했던 어머니 아레사의 엄한 교육 덕분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창문 밖 벌새의 날개짓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타고난 청각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발판으로 흑인 장애인이 받아야만 했던 편견을 물리치고 레이는 가수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가스펠과 블루스를 접목시킨 노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라디오에 출연해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가 가스펠이라고 말해 만나게 된 목사의 딸 델라와 결혼까지 하지만 밴드의 코러스인 마지와도 애인입니다. 발매하는 음반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음악인으로서 성공하지만 어린 나이에 목격한 동생의 죽음이 환영처럼 따라다니고 암흑 속의 공포, 지독한 외로움은 그를 마약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도움, 율, 메이 데이비스.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 정원과 가정부가 딸린 집의 안주인이 되는 게 최고라 여기는 친구들과 달리 작가의 꿈을 이루려고 지역신문사에 취직한 스키터는 산림정보 칼럼의 대피를 맡자 베테랑 가정부 에이빌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정부가 되어 17명의 백인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봤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사고로 잃은 에이빌린은 스키터에게 노하우를 알려주다 자신과 흑인 가정부들의 인생을 책으로 써보자는 위험한 제안을 받습니다. 마침 주인 집에 화장실을 썼다는 황당한 이유로 쫓겨난 가정부 미니가 두 여자의 아슬아슬하지만 유쾌한 반란에 합류합니다. 차별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불법이 되고 생명을 위협받는 시대에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에이빌린과 미니의 용기 있는 고백은 세상을 발칵 뒤집을 책을 탄생시킵니다. 껌둥이들의 책 TV 미니 시리즈 아미나타 디아로. 껌둥이들의 책은 캐나다 작가 로렌스 힐의 2007년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한 2015년 텔레비전 미니 시리즈입니다. 1761년 11살인 아미나타 디아로는 서아프리카의 마을에서 네덜란드 무역회사의 요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포로로 잡힙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역에서 온 또 다른 소년 체쿠라를 만나는데 체쿠라는 노예상들을 위해 일하는 삼촌에 의해 노예로 팔렸다고 폭로합니다. 그녀와 체쿠라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노예로 팔리기 위해 배로 운반되는데 그곳에서 두 사람은 떨어져 그녀는 인디고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체쿠라는 나중에 그녀에게 돌아와 두 사람은 결혼하지만 그들의 아기는 아미나타의 질투심 많은 노예 주인인 로빈슨 애플비에 의해 납치되어 팔리게 됩니다. 국가의 탄생, 낸시. 1831년 미국 버지니아주 사우스햄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로 네트 터너라는 흑인 노예에 관한 실화입니다.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네트 터너의 주인 사뮤엘 터너가 통제되지 않는 노예들을 순화시키기 위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노예이자 전도사인 네트 터너의 설교를 이용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흑인 노예들이 겪는 참상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그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동료 노예들에게 계속되는 잔혹행위를 목격하고 결국엔 자유를 위한 희망을 꿈꾸며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하면서 화제를 부렸던 국가의 탄생은 선댄스 영화제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의 배급 계약이 성사된 영화입니다. 배우 출신인 네이트 파커 감독은 연출에 몰두하려고 2년간 배우 생활을 하지 않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인 작품인데 아카데미 작품상의 강력한 후보라는 말이 돌 정도로 찬사를 받은 작품입니다. 오늘은 아카데미 특집 4번째로 여우조연상 후보인 언자누 앨리스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다음엔 마지막으로 주디 덴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